학습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감상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자, 왜 그렇게 그 감상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 이게 범주나 내용 자체들이 지금 현 실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화되게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동 미술의 이제 감상과 이해 부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내용 체계인데, 범주를 한번 보면 우리 찾아보기 다 공부하셨던 부분, 표현하기, 감상하기. 그래서 이게 이제 쭉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 이제 예술에 대한 부분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아동미술에 입각해서 보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론적인 공부를 할 때도 뭐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아동미술, 그 다음에 그 인지발달론에서 이야기하는 아동미술. 그러니까 그게 발달 책에서는 발달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켰다면, 이제 아동미술 책에서는 이론 가이드래도 아동미술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인지발달도 그렇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도 이렇다. 뭐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동미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구체화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는 예술 경험에 대한 큰 틀로 봤다면, 이제는 아동미술을 똑 떼어서 아동미술에서 이야기하는 감상은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 살짝 겹치는 것도 있고요. 크게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겸, 그 다음에 아동미술 쪽에서는 요런 거를 보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내용 범주에서 우리 찾아보기, 그래서 뭐 그 음악적 요소 탐색하고 움직임 보고, 그 다음에 미술 요소를 한번 찾아보면, 표현하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말 그대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냥 듣고 탐색만 한 게 아니라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악기를 연주해 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술적 표현하기의 두 번째, 움직임, 동작이에요. 이거를 춤으로 본인 것만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술적 표현하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동 미술이잖아요. 그래서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 외에도 극놀이로 표현하는 것도 예술적 표현하기에 들어가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술적 표현하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예술 감상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감상하기 부분에서 다뤄줬던 내용하고도 조금 같은 맥락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술 한번 보자, 감상해보자. 그 다음에 전통 예술도 감상하면서 우리가 그 옛날에 신념으로 어떤 것들이 내려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예술 감상하기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아동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감상교육의 중요성이 뭐냐? 우리는 아동 미술은 일단 표현 활동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있죠. 미술하면 여러분들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뭔가를 그리고 뭔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사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애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자기가 안전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말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선택적 함묵증, 아니면 선택적 함구증,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애들이 보면 본인은 안전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서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거꾸로 주객이 전도된다고, 선생님이 애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애가 말이 없이 선생님을 관찰해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굉장히 뜨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선택적 함구증이라든가 함묵증을 갖고 있는 애들은